시어머니 장례식 날 제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장례식장 오전 10시 조문객들 사이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화려한 옷차림, 짙은 화장. 고인과 무슨 사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40년 친구예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40년 친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시아버지가 여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며느리 생활, 40년 비밀,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 며느리야, 참지 마. 나처럼 살지 마. 15년 전, 2008년 봄, 26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대기업 과장, 저는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전통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항상 신문만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우리 집 살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집안 정리하는 법. 엄격했지만 공평했습니다. 시누이한테도 똑같이 엄격했습니다. 딸도 며느리도 우리 집 식구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동안 큰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평했고, 시아버지는 조용했고, 남편은 착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 생활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손녀도 손주지. 귀여워. 차별 없이 예뻐하셨습니다. 4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을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내 손주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야근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출장을 갔습니다. 시댁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시댁에 갔습니다. 청소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혼자 보셨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집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으세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응,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저렇게 지내도 되나? 가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부부는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2022년 가을, 시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제가 권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병원을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5kg 줄었습니다.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어머니, 꼭 병원 가셔야 해요. 강하게 권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함께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바쁘다며 안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시경, CT, 혈액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저와 남편만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위암이래요. 3기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암인데. 하지만 시아버지는 원래 감정 표현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 3분의 1을 절제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6개월간 6차례 항암. 제가 병원에 모셨습니다. 매번 시아버지는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바빠서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저만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항암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체중이 20kg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셨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6차 항암이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좋았습니다. 완치 판정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들 기뻤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날은 병원에 왔습니다. 다행이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산책도 하셨습니다. 천천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어난 후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주 외출하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물으면 산책.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루에 2~3번, 한 번에 2~3시간씩. 너무 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같이 산책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문자 알림이 보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발신자는 0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누가 시아버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낼까? 친구? 친척?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 중에 0이라는 분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아까 아버지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주의 깊게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자주 나가셨습니다. 주 5일, 하루 평균 3시간. 시어머니가 아픈데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혼자 두고 가시면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잖아.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 괜찮다는 뜻.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샤워를 하셨습니다. 휴대폰을 침대에 두고 문자가 또 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같은 사람, 영희.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카페 사진,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진, 시아버지와 모르는 여자.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밤에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아버지가. 남편이 사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어봐야지 이게 뭐야? 어디서 찍은 거야? 아버지 휴대폰 문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친구 아닐까? 친구가 보고 싶어요. 행복했어요. 이런 문자 보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왜? 어머니 아프잖아. 충격 받으시면 어떡해. 그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봐.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앉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는 40년을 알았어.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 바람 피운 거 40년 전부터 알았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영희야, 내 친구였어. 40년 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참으셨어요? 그냥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40년이나. 어차피 이제 죽을 거야. 나. 무슨 말씀을. 암이 재발했어. 며느리야. 3개월 남았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이제 해방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어머니, 참지 마. 참는 게 사랑 아니야. 그날의 대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간으로 전이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더 이상 치료는 없었습니다. 호스피스를 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집에서 죽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실에 침대를 들였습니다. 간호사가 하루 2번 왔습니다. 통증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매일 시댁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드렸습니다. 물을 드렸습니다.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주 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그리고 또 나가셨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바람 피운 여자 만나러 다니시는 거야? 그만해. 뭐가? 아버지 일에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 며느리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야, 내 서랍 예, 내가 죽은 다음에 서랍 맨 안쪽 편지 있어. 어머니, 읽어봐. 꼭 눈물이 났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참지 마. 약속해.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시누이가 왔습니다. 시아버지도 집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모두 침대 곁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저.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리를 하나씩 봤습니다. 시누이를 봤습니다. 엄마. 시누이가 울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잘 살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참지 말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미안해.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새벽 3시 12분. 시어머니가 떠났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을 차렸습니다. 3일장으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시어머니 친구들, 다들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착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상주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상객을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입구를 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오전,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70대 초반, 화려한 옷, 짙은 화장, 헌화를 하러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자도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무슨 사이세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40년 친구예요. 40년 친구? 네. 이순자 씨랑 40년 친구였어요. 시어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으로 이상했습니다. 40년 친구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지내셨는데요? 젊었을 때부터요. 같은 동네 살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여자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오래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시아버지 쪽을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여자가 나간 후 시아버지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 좀 피우고 올게. 그렇게 말씀하고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담배를 안 피우셨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뒤편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숨어서 봤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 마지막인데 어떻게 안 와?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상관없어. 나 40년 친구야.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의심하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나 이렇게 울면서 왔는데. 장례 끝나면 얘기하자. 응. 여자가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찾았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누구? 아까운 여자. 40년 친구라는 여자. 아, 이영애 씨. 아빠가 아는 사람이야? 남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엄마 친구. 그냥 친구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대답해. 나중에 얘기해. 지금 해. 여기서 하게 생겼어?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그 여자 관계를. 장례 마지막 날, 발인 전,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관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말씀 기억해요. 참지 말라고 하셨죠. 약속 지킬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관을 닫았습니다.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73년 인생, 40년 참음, 작은 항아리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에 영정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봉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며느리야, 고마웠어. 15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아줘서, 아무 불평 없이 착하게 살아줘서 미안해.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서. 며느리야, 너는 눈치챘을 거야. 시아버지 바람 피운 거 맞아. 40년 됐어.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네가 우리 집 며느리 오기 훨씬 전부터 시아버지는 바람을 피웠어. 이영이라는 여자야. 내 친구였어. 정확히는 친구였던 사람. 1983년. 우리 결혼 5년 차. 준호가 3살 때 시아버지가 영희를 만났어. 처음엔 몰랐어. 1년이 지나고 알았어. 다른 사람이 말해줬어. 너희 남편 영희랑 사귀는 거 알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사실이었어. 확인했어. 추궁했어. 시아버지는 인정했어. 미안해. 끝낼게.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안 끝났어. 계속됐어.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40년이 흘렀어. 왜 참았냐고? 며느리도 궁금하지? 이유는 많았어. 첫째, 아이들. 둘째, 체면. 셋째, 경제적 이유. 넷째, 용기가 없었어. 이혼하고 혼자 살 용기.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용기. 이혼녀라는 낙인 받을 용기. 없었어. 그래서 참았어. 40년. 며느리야. 40년이 어떤 건지 알아? 매일 밤 혼자 자. 명절도 혼자 보내. 결혼기념일도 없어. 생일도 기억 안 해줘. 그런데도 밥 차려줘야 해. 빨래해줘야 해. 옆집에는 행복한 척 해야 해. 그게 40년이야. 지옥이야. 하지만 참았어. 왜냐면 며느리처럼 착한 사람이 이 집에 시집 올 줄 몰랐으니까. 신우이처럼 강한 사람이 며느리로 올 줄 알았어. 근데 며느리가 왔어. 착하고 순한 며느리가. 미안해. 며느리야.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 참지 마. 시아버지 바람 확실해지면 이혼해. 아니면 따져. 체면은 중요하지 않아.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며느리 인생이야. 며느리 행복이야. 나는 40년 참았어.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죽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렇게 73살이 됐어. 이제 곧 죽어. 후회돼. 왜 참았을까? 왜 용기가 없었을까? 왜 내 인생을 버렸을까? 며느리는 그러지 마. 준호도 알고 있어. 시아버지 바람. 10년 전부터 알았어. 하지만 말 안 했어. 아버지 편 들었어. 며느리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도 똑같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 아버지 바람 감싸주는 아들. 나중에 자기도 바람 피워. 며느리가 확인해. 준호도 의심해. 나처럼 당하지 마. 서랍 안에 통장 있어. 내 비상금 2천만 원. 며느리 가져. 이혼하면 돈 필요해. 변호사 비용. 새집. 아이들. 며느리 돈이야. 그리고 증거 있어. 맨 아래 봉투. 시아버지 바람 증거.
사진, 편지, 영수증, 40년치 다 모아뒀어. 언젠가 쓸 줄 알고. 하지만 난 못 썼어. 용기가 없어서. 며느리가 써. 이혼할 때 위자료 많이 받아. 시아버지 재산 절반 가져가. 40년 바람 증거면 가능해. 며느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지 마. 사랑은 참는 게 아니야. 존중이야. 신뢰야. 평등이야. 시아버지는 나를 존중 안 했어. 신뢰 안 했어. 평등하게 안 대했어. 그건 사랑 아니야. 며느리는 사랑받아야 해. 진짜 사랑. 행복해야 해. 자유로워야 해. 나처럼 40년 참지 마. 약속해. 사랑하는 며느리. 민지야. 시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40년을 참으셨습니다. 40년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매일 죽고 싶으셨다고. 하지만 살으셨다고. 왜?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슬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시아버지한테, 그 여자한테, 남편한테,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편 들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시어머니가 모으신 돈. 저를 위해 남겨두신 돈. 눈물이 났습니다. 맨 아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열었습니다. 사진들. 시아버지와 그 여자. 젊었을 때부터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고 키스하고 편지들. 시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쓴 편지. 사랑해요, 영희. 영수증들. 호텔, 레스토랑, 여행. 40년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시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거였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모으셨을까? 언젠가 쓰려고. 하지만 못 쓰셨습니다. 용기가 없으셔서 이제 저한테 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봉투를 들었습니다. 나갔습니다. 거실로.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영정 앞에 남편도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와 그 여자 사진. 모두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바람 증거요. 뭐? 시누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시누이가 남편을 봤습니다. 오빠도 알았어?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말 안 해?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40년 고생했는데? 시누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편지 남기셨어요. 40년 알고 계셨대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 계속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알아. 뭘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매일 죽고 싶으셨대요. 시아버지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 나가요. 뭐? 남편이 놀랐습니다. 이 집 안 살아요. 민지야. 당신도 알았으면서 나한테 말 안 했잖아요. 그건 당신도 똑같아요. 아버지랑.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나갈 거예요. 민지야, 진정해. 진정? 40년 참으신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 보냈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혼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시아버지 조사해 주세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이영이라는 여자와 관계. 40년치. 40년요? 네. 가능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탐정이 보고서를 줬습니다. 두꺼웠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75세와 이영희 68세 관계 보고서. 관계 시작 1983년 42년 전. 만남 빈도 주 3, 4회. 만남 장소 이영희 아파트, 호텔, 레스토랑. 동거 여부, 준동거. 주 3일 이영희 집에서 숙박. 재정 지원. 이영희 아파트 강남구 소재. 시가 12억, 김철수 명의로 구입. 매월 생활비 500만 원 40년간 총 24억. 차량 2023년식 벤츠 E클래스 7천만 원. 김철수 구입. 해외여행 연 2회 하와이, 유럽 등. 총 지원 금액 약 50억 추정. 50억? 시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50억을 썼습니다. 40년 동안 12억 아파트, 매월 500만 원, 7천만 원 차. 반면 시어머니는 월 생활비 200만 원, 40년 된 아파트, 30년 된 차. 차별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사회적 관계, 주변 인식, 부부로 알려짐. 이영의 직장 동료들, 남편 있는 줄 알았다. 아파트 이웃들, 다정한 부부. 골프장 회원들, 김철수, 이영희 부부. 중부부 생활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특이사항. 이영희에게 자녀 없음. 이영희 전 남편과 이혼. 1985년 김철수와 관계 후. 유언장 작성 2020년 김철수 재산 중 아파트를 이영희에게 증여 예정. 유언장. 시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12억 아파트를 주려고 했습니다. 증거를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모두 모였습니다. 탐정 보고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아버지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40년간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다 나와 있어요. 시누이가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50억? 엄마한테는 월 200만 원 주면서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건 너무, 그래요. 너무하죠.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12억 아파트는 뭐예요? 그 여자 이름으로 사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해서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40년 된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알아. 뭘 알아요? 정말 미안해. 유언장도 썼다면서요? 그 여자한테 주려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왜 그러셨어요? 신우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요? 시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사랑했어. 영희를. 충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했다고 40년 동안.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사랑 안 했어요? 미안해. 대답해요. 엄마 사랑했어요? 아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4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사랑하지 않았다고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결혼했어요? 집안끼리 정해진 거였어. 그래도 40년이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영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이영희였습니다. 김철수 며느리입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5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 가구, 비싼 가전, 예쁜 인테리어. 시댁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요. 40년 친구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영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시아버지와 바람 피우셨죠? 시어머니 친구였으면서 이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게 할 말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한테 미안해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순자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왜 40년이나 계속했어요? 사랑해서? 이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시어머니는요? 친구였잖아요.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하면 그만뒀어야죠.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화가 났습니다. 사랑이 뭐가 대단하다고. 사랑 때문에 친구 배신해요? 죄송해요. 사랑 때문에 40년 거짓말해요?
일어났습니다. 이 아파트도 시아버지가 사주신 거죠? 차도요? 50억 받으셨더라고요. 40년 동안. 이영희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탐정 고용했어요. 시어머니는 40년 동안 월 200만 원으로 사셨어요. 당신은 월 500만 원 받으면서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지겹네요. 문으로 갔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시아버지도 만나지 마세요. 그건 아니면 고소할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12억 아파트 뺏길 각오하세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이영희 만나고 왔어. 뭐? 왜 놀라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알았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어떡하려고. 당연히 어머니 편 들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혼시키려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40년 산 부부를. 40년? 사랑도 없이 4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입장도. 아버지 입장? 그럼 어머니 입장은요?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민지야, 나도 의심돼요. 당신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똑같을 거예요. 나는 다르다고.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 바람 10년간 숨긴 사람을. 그건 나한테도 거짓말했잖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민지야,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어머니 편지 읽고 결심했어요. 무슨 편지?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나한테 참지 말래요. 당신 아버지처럼 배신하면 이혼하래요. 나는 아버지랑 달라. 증명해봐요. 어떻게? 휴대폰 줘봐요. 왜? 확인할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 없나? 민지야, 이건 너무. 주기 싫으면 이혼해요. 남편이 휴대폰을 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됐어요.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민지야,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알아요. 확인했으니까. 그럼 이혼은? 생각할 시간 줄게요. 뭐? 한 달 동안 생각해요. 우리 결혼 계속할지. 민지야, 나도 생각할 거예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정했어요. 이혼은 안 할게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첫째, 시아버지와 거리두기. 둘째, 이영이 만나면 이혼. 당연하지. 셋째, 시아버지도 이영이 만나면 우리 연 끊기. 그건 싫으면 이혼해요. 알았어. 약속해요? 약속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10년 동안 숨긴 거.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의심해서 아니야, 당연한 거야.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둘 다 앞으로 잘하자. 응, 잘하자.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장례 후 6개월, 이영희와 재혼했습니다. 신우이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아빠가 재혼했대. 누구랑? 이영희. 그래. 화 안 나? 이제 화도 안 나. 정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선택이었습니다. 40년 사랑했던 사람과 재혼.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우리 아빠 안 볼 거야.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준호 오빠도 그럴 거야. 응. 가족 모두 시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영희와 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우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안 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기일. 우리 가족만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참지 않았어요. 남편이랑도 다시 시작했어요. 행복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편지 남겨주셔서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못하셨지만 저는 했어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10년 동안 숨긴 거 민지한테 잘할게요. 약속드려요. 신우이도 절을 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많이 사랑했어요. 엄마도 사랑하셨죠? 알아요. 아이들도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다 함께 묵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40년 참으신 분. 하지만 며느리에게 용기를 주신 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합니다. 참을 것인가? 싸울 것인가? 시어머니는 참았습니다. 40년. 저는 싸웠습니다. 1년. 어느 것이 옳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참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신뢰 없는 결혼. 평등하지 않은 부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신뢰입니다. 평등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며느리야, 참지 마.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참지 마세요.